박영선 후보 먼저 살짝 살펴보겠습니다. 공공주도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그대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은 바로 민간 주도라고 할 수 있겠죠. 근데 이 두 후보가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. 안녕하십니까? 이혜리의 부동산 라운지 시작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 그리고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달아보면서 부동산 시장의 어떤 전망을 살펴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제 4월 7일이면은 서울시장 선거 날이 되겠습니다.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에 관한 공약일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정책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에서도 큰 이슈가 될 부분입니다. 박영선 후보 먼저 살짝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그 전에 어떤 부동산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한 것들이 없어서 살펴볼 게 많지는 않고 민주당의 기존 공공주도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그대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도 보면은 서울에 관한 30만 원 주택 공급 부분 들어갔고요. 기존에 있던 공공임대 재건축에 관한 부분, 특히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 공급이라든가 좀 눈여겨볼 거는 1천만 원대 반값 아파트 3.3제곱미터당 1천만 원이면은 3평에 1천만 원대 반값 아파트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. 서남권의 물재생센터 이런 유유지를 좀 싸게 공급하겠다라는 것이고요. 그리고 이제 21분 내에 컴팩트 도시라고 해서 서울을 그 안에 여러 가지 자치구를 작게 컴팩트화해서 그 안에 모든 편의시설들을 모두 다 넣고 하는 세분화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. 이런 것들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글쎄요. 지금 서울시장 임기가 14개월입니다. 정확히 6월까지니까 내년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이슈화가 되는 것들은 지지도에 있어서는 또 중요한 문제니까 살펴볼 수가 있고요.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36만 원 공급을 얘기했습니다. 30만 원이나 36만 원이나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되는데 기존에 내놨던 3080 이사 공급 대책에서 나왔던 것들 기조를 좀 따른다고 보면 되는데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은 바로 민간 주도라고 할 수 있겠죠. 재건축 재개발의 완화입니다. 그리고 한강변의 35층 규제 폐지라든가 그리고 상생주택 모아주택해서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인데요. 그냥 이렇게 크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박영선 후보는 기존에 있었던 공공주도의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거고요. 오세훈 후보는 민간 주도를 물꼬를 트겠다라는 얘기입니다. 근데 이 두 후보가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. 지금 전세가가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습니까? 전세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 대책에 대한 공약은 살짝 빠져 있습니다. 안타깝습니다. 민간이든 공공이든 지금 공급이 나오긴 어려워요. 당장 공급이 뚝 절벽이 되는 2023년까지 입주 물량 반반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?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전세 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게 좀 안타까운 맥락 하나가 있었고요.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게요.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중요한데요. 박영선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시뮬레이션 살짝 살펴보겠는데요. 1천만 원대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고 했었고 공공임대 재건축으로 토지 임대부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당장 나올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긴 기조로 봅시다. 지금 맥락 그대로 갑니다. 그러니까 공시가 올렸기 때문에 세금 상당히 많이 부담스러울 거 맞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단기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을 것이다. 맞습니다. 다주택자들이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어마어마해요.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 농담으로 세금 벌러 나가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됐을 땐 다주택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. 하지만 그게 주택 가격을 그렇게 떨어뜨리는 하락하는 물량이 아니라는 건 이미 판명이 됐으니까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.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 하면은 전세난이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원래는 다주택자들이라는 건 내가 사는 집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뭡니까? 비워놓습니까? 다 임대로 놨던 것들이거든요. 근데 그런 매물들이 빠진다고 했을 때에는 전세난이 더욱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. 그렇다면 월세가가 오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. 그럼 월세가가 더 높아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목돈이 없는 열악한 분들이 월세를 내고 있을 텐데요.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에도 어느 정도 신용도나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이 월세를 산다고 봤을 때 월세가가 더 높아진다는 건 더 저소득층
중소득층의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. 그래서 공공개발로 가는 박영선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는 우리가 전세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, 그리고 월세에 대한 부분들이 더 높아지면서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반값 아파트를 낸다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부분일 수가 있고요. 강북권은 지금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좀 지지도가 높아요. 충당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나라에서 보조를 해준다 했을 때에는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북이 공공개발 주도라도 해서 개발이 들어가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시장의 원리를 좀 잘 따를 수 있는, 그래서 한강 개발 사실은 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. 그때 우리가 뭐 자전거 도로라든가 아니면 한강의 어떤 조경들, 그리고 뭐 한강에 오페라 하우스를 짓겠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많이 한강면이 아름다워진 건 사실이고요. 망원동 일대부터 해서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개발도 발빠르게 이루어졌던 것들이 있습니다. 사실 지금은 약간 좀 기형적인 부분이 있어요. 어차피 가격이라는 부분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 원리가 1순위거든요. 그것들을 억지로 막아놓은 것들이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를 물꼬를 튼다 했을 때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에는 민간 개발이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. 민간 개발을 모두 풀었을 때 당장은 주택을 뭐 가지고 재건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득을 본다라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죠. 그리고 그런 뭐 개발지가 해제가 되면서 막 개발 붐이 일어났을 때는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, 이것들이 다 공급이 돼. 3기 신도시 해놓은 거 공급되고, 그리고 공공개발 들어가는 거 공급되고, 민간개발 공급되고 했을 때는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까? 5년, 10년 후에는 주택이 굉장히 많겠구나. 그러면 미래의 어떤 그 가격이 반영되는 게 지금의 어떤 가격 형성이에요. 부동산은 미래 가격이 반영됩니다, 항상. 그랬을 때 전망했을 때는 공급이 많아진다라는 전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가를 마음대로 막 배짱으로 낼 수가 없어요. 오세훈 후보가 됐을 때는 장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는 현실적인 주택가격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공약 짧게 살펴봤고요. 이러한 공약들이 얼마나 실천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, 그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. 그리고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은 빠지지 않았나. 당장 우리가 살아야 되는 전월세자들을 위한 공약이 부족했다라는 점이 아쉬웠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